네, 신용카드 배송이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지금 불법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으시면 퇴직금 계좌가 전부 동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좌요? 아니, 그건 제 노후 전 재산인데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건 국가 수사 절차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쥐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 내가 무슨 큰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가? 내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 하나로 저는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단 며칠 만에 송금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깊이 남아있는 뼈아픈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신용카드 배송 보이스피싱.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노후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년 퇴직 후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 3억 5천만 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살려고 준비했던 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두려움과 방심으로 인해 모든 걸 잃어버렸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절대 속지 않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가 걸려오고 불안과 공포가 파고들 때 그때는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우리 세대가 이런 보이스피싱에 더 취약한지, 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그리고 돈을 잃고도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깨달음, 이 모든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내는데 제 쓰라린 경험이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사안이며 본인께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평범한 퇴직자일 뿐인데요. 평범하시다고요? 그런데 왜 본인 명의의 카드가 강남 일대에서 사용되려 했을까요? 이건 금융범죄 사건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무고를 입증하지 않으시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공범. 내가 범죄자라고? 내 퇴직금, 내 노후 다 날아가는 건가? 아내 얼굴이 스쳤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그만이라고. 우리 노후는 안정적일 거야. 했던 말이 귓가에 울리는데 그 안정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좋습니다. 지금 즉시 신분 확인과 금융계좌 검증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가족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건 수사 기밀 사항입니다. 제3자에게 알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그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차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쿵쿵 울리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딱 1개입니다. 퇴직금 받은 계좌요. 그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데요. 확실합니까? 저희 수사팀 조사에 따르면 고객님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도 의심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객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요. 저는 그런 거 만든 적이 없는데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개인정보가 도용돼서 개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계좌와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72명, 총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고객님이 져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얼어붙었습니다. 9천만 원 72명.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떠안으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죄라는 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절차에 따라
본인 계좌의 잔액과 사용 내역을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조하셔야 하고 녹취록은 법정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3자에게 이 통화를 알리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평생 모아둔 퇴직금 2억 3천만 원. 그 돈은 제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었는데 지금 누군가에게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되는 건가? 그렇다면 일단 따르자. 일단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 불안감과 공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객님의 전 재산을 임시 보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어 전 재산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퇴직금 계좌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요? 그건 제 전 재산입니다. 평생 모은 건데 그걸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임시 보호입니다. 본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절차일 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검찰청 전용 계좌로 송금하면 수사 종료 후 바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정말입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계좌는 오늘 안으로 전부 동결됩니다. 그러면 아내분도 자녀분도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3억 5천만 원이 통째로 묶이는 겁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쪼여오는 듯했습니다. 퇴직금이 동결된다. 우리 노후 생활이 끝장난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제3자에게 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는 말이 계속 떠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송금하면 됩니까? 지금 가까운 은행으로 가십시오. 창구에서 송금하실 때는 개인적 거래라고만 말씀하세요. 이건 기밀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에게도 알리시면 안 됩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안 하면 모든 게 사라진다. 온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다가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몸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창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일상의 풍경이었는데 저에게는 마치 재판장에 선 피고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저 사람 말대로 안 하면 내 돈은 전부 묶이고 말겠지. 제 차례가 되자 은행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아, 여기로 송금 좀 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제 계좌를 확인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행 직원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밀 수사입니다. 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습니다. 직원은 제 눈을 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송금 금액이 꽤 크시네요. 혹시 무슨 용도로 보내시는 건가요?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숨겨야 하나? 만약 여기서 잘못 말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아, 그냥 개인적인 거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금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제발, 이게 맞는 선택이길.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순간 퇴직금 3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송금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전 재산이 제 곁을 떠나버린 듯 심장이 텅 빈 듯 허무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분명 재산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내 돈이 안전하게 보호 계좌로 간 게 맞을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허전하지? 휴대폰을 꼭 쥔 채 다시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곧 이어졌습니다. 고객님,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수사가 마무리되면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떠한 금융 거래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상황을 통제할 겁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자마자 묘한 의심이 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계속 가족에게 말하지 말아라고 했을까? 왜 은행 직원에게도 숨기라고 했을까? 정말 검찰이라면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등이 켜진 듯했지만 이미 송금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라도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수사 기밀, 제3자에게 알리면 처벌. 그 말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설마 내가 속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국가기관이라고 했잖아. 검찰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거리지? 밤이 깊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기 어제 송금했던 계좌. 그거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 쪽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했는데. 검찰이요? 고객님, 혹시 어떤 번호로 전화 받으신 건가요? 이 번호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눈을 크게 뜨고 동료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거 혹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보내신 계좌, 저희 금융감독원 경보 리스트에 있는 사기 계좌로 확인됩니다. 순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사기 계좌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검찰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데. 직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과 은행은 절대 전화를 통해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 진술을 들은 후 서류를 뒤적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방식, 이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배송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가짜 사이트, 자짜 공문서, 검찰 사칭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안타깝지만 송금된 돈은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 3억 5천만 원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속을 수 있지?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리다니. 내 노후, 내 아내와의 삶 모든 게 끝난 건가? 의자에 앉아있는 제 두 손은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은행에 다녀온 거야? 저는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속았어. 그 전화 검찰이 아니었어. 내 퇴직금 3억 5천만 원 전부 송금해버렸어.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3억 5천만 원을 다 보냈다고? 아니, 당신 어떻게 그 큰 돈을 혼자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거실 한쪽에서 대화를 듣던 딸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설마 농담이죠?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사기꾼한테 다 줬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수법한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바보 같은 짓 한 거 알아? 근데 그 순간엔 정말 무서웠어. 내 돈이 다 동결된다고, 내가 범죄자가 된다고 하니까 정신이 하얘져서. 그러나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린 이제 뭐 먹고 살아? 그 돈으로 노후 준비 다 하기로 했잖아. 여보,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끝장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은퇴 후에도 불안했는데 아빠 도대체 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족들의 원망과 분노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기꾼의 목소리보다 아내와 딸의 눈물이 훨씬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평생 일하며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다 날려버리다니. 내가 가족을 지킨다고 한 행동이
결국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와 딸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했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끝장이에요.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돈은 잃었지만 아직 가족은 곁에 있다. 내 잘못으로 무너진 만큼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나? 내가 끝까지 무너진다면 가족에게 남는 건 절망뿐일 테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저와 똑같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일어나 작은 일자리부터 시작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없더라도 삶을 다시 세울 수는 있다. 저는 결국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도 전화로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순간, 그건 이미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나는 절대 안 속는다는 안일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을 잃고 가족의 눈물과 원망을 마주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용기와 남은 삶을 지키는 지혜라는 걸 말입니다. 아내와 딸도 결국 제 곁에서 다시 함께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풍족하진 않지만 서로를 믿고 살아갈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퇴직 후 자산을 지켜야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계좌 주민번호 요구? 무조건 사기.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 무조건 사기. 불안 두려움으로 결정을 강요한다면 100% 사기. 여러분, 제 불행이 여러분에게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짐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제 삶 전체를 잃지는 않겠습니다. 남은 시간 저는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하고 다시 살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누군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혜와 경계심, 그리고 가족과의 신뢰가 진짜 자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